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꿀잠 자는 좋은 습관들 저희가 여기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30분 이내에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아야 건강한 잠이 돼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골든타임이구나.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들게 될 때 30분 이내에 잠드는 걸 정상으로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게 1시간, 2시간도 되고요. 그 잠을 기다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고 또 TV 보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뇌를 각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쉽게 잠들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고 그게 내 생체 시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자야 됩니다. 중간에 뭐 두세 번 깨는 것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의 질이 나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꿀잠이 4번에서 6번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네. 잠의 전반기에 나오는 깊은 잠이 어린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하고요. 건강한 성인들은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후반기에 나오는 렘수면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낮에 화났던 것들을 깨트리고 없애서 화가 좀 진정이 돼요. 또 낮에 열심히 활동해서 배웠던 학습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잠에 4번에서 6번의 사이클, 7, 8시간의 수면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조각조각 내서 세너 번으로 나눠 자는 것보다는 피곤할 때 잠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7, 8시간 길게 자는 게 가장 좋은 꿀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 건강하게 자기 위해서는 낮에 준비할 것도 있대요. 낮에. 낮에 30분간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다고요, 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왜 그럴까? 일단 낮과 밤이 패턴이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이걸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햇빛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햇빛을 쬐면은 뇌에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면 패턴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낮보다는 좀 더 아침, 그 이유가 아침에 이제 햇빛을 쬐면 이제 눈에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 알려줍니다. 아, 12시간 후 정도에 멜라토닌 분비를 잘 해야겠구나. 그래야 잠을 자구나. 이렇게 뇌에게 그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햇빛 샤워가 되게 중요하고요. 추운 겨울에 제가 드리는 이제 팁은 밖에 가시면 추우니까 네. 좀 창문을 그 커튼을 열어서 좀 최대한 창가에 좀 있어서 30분 정도 창가에. 빛을 쬐면 그래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알아볼까요? 매일 취침과 기상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일정한 시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김현 씨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매일 네. 같은 시간에 자는 것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어떤 거가 더 숙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을까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맞히셨어요.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두 것이 개씩. 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24시간이라는 생체 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우리가 중요한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준점을 할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거는 생각보다 좀 어렵고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이 좀 적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생체 주기가 계속 돌아가야 우리가 숙면을 좀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잠이 유독 많다거나 불규칙한 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최원희 운동처 박사님 알려주세요. 아까는 재우시더니 이제 깨우시네요. 이제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처럼 아침 추운 날 일어나기 참 힘드시죠? 아, 진짜? 네, 저와 같이 이불이 운동을 너무 하시면 좋아. 자, 벌떡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앉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누워서 기지개 켜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네.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턱을 가볍게 당겨주세요. 상체를 곧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양손 머리 뒤쪽을 깍지를 껴서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목을 앞으로 그대로 숙여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 목 뒷덜미가 쭉 늘어날 수 있는 정도로 등허리는 곧게 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초 동안 호흡을 내쉬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제자리. 이번에 우리가 뒤쪽을 늘렸다면 이제 좌우로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왼손을 오른쪽 귀 위쪽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 목을 옆으로 길게 늘려주실 텐데, 목을 맞습니다. 목을 확 꺾는 것보다는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 네, 시원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오. 20초 동안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왼쪽 귀 위쪽을 잡으셔서
네,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오, 입으로 시원해요. 내쉬면서 맞아요. 오, 그러면 목과 어깨가 쭉 늘어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 시원하고 목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왼팔을 위로 올리셔서 팔꿈치를 그대로 구부려 주세요. 구부려요. 네, 오른손으로 네, 왼팔 꿈치를 잡아서 내려주시는데요. 네, 이 동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워요. 네, 오른손으로 우리 왼쪽 손목을 이렇게 네. 잡아주세요. 음. 네, 우리 바닥 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네. 늘려주시면 우리 팔 뒤쪽과 네, 등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스트레칭이 돼서 시원한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등 뒤쪽과 팔 쪽도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팔을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 네, 왼손으로 우리 오른쪽 팔꿈치 뒤쪽을 잡으셔서 가볍게. 네, 여기서 응용 동작은 몸통도 살짝 늘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옆구리까지 좀 지그시. 시원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옆구리까지 늘어납니다. 오, 근데 부들부들 떨리면서 시원하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우리 등 뒤로 깍지를 한번 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등 뒤쪽 네. 깍지를 껴주셔서 팔을 쭉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네, 가능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간혹 시선을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가슴과 어깨가 신전될 수 있도록 네, 활짝 펴고 팔을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숨을 막 참는 것보다는 호흡을 이완 내쉬면서 20초씩 동일하게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깼어요. 네, 잠 끼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잘 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침에 막 뻐근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럴 때 맞아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잠드는 자세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되는 자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볼까요? 우선 저리고 뻐근한 목 디스크. 수건을 돌돌 말아 목 아래에 받치면 경추가 C자형 커브를 유지하고 목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밤이면 더욱 심해져 잠 못 이루게 하는 어깨 통증.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쿠션을 넣고 통증이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팔은 최대한 몸에 붙여 똑바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고 똑바로 누우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코골이가 있는 경우 바르게 누워 자는 것보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은데요. 위산 역류 방지 및 기도를 막지 않는 자세입니다. 눈을 불편하게 하는 안구 질환이 있는 분들, 옆으로 눕는 것보다 바르게 누워 자는 것이 안압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의 경우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좋다는데요. 심장에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호흡이 가능합니다. 질환별 맞춤 수면 자세로 꿀잠 자고 건강도 챙기세요. 네, 숙면의 기본이 되는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겠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면제, 수면 촉진제는 잠시만, 그리고 수면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왕 교수님. 네, 불면의 치료의 기본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즉, 이 수면 패턴을 바꾸고 이제 수면 위생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면제 복용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면제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처음에는 한 알, 그 다음에는 2알, 4알 이렇게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존이 생길 수 있어서 수면제를 끊으면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또 일어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성의 경우 이제 술을 마시고 약을 먹으면 더 이 내성이 더 빨리 더 높게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조금 다급적이면은 낮은 용량 그리고 좀 속효성, 즉 이 몸에 이 효과가 좀 짧은 약들이 좀 효과가 더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면제가 걱정되면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멜라토닌 제제 등을 교체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면 일기는 뭔가요? 저 그냥 일기도 쓰기가 어려운데. 귀찮아가지고. 아니 수면 일기를 어떻게 네. 쓰라는 거죠? 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일찍부터 누워 있고요. 잠하는데도 누워 있고 그리고 중간에 깨도 계속 누워 있는 잘못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낮잠도 굉장히 많이 자게 되고요. 이거를 스스로 본인이 잘못됐다고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밤이 되면 더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누워있고 실제로 자는지를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 누워있는 시간도 그리고 실제 자는 시간도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서 2주를 기록해보면 내가 도대체 하루 중에 언제 자고 언제 깨어있는지 몇 시에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요. 또 그걸 진료하는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본인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제가 딱 하는 건데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잠 오지 않으면 스마트폰 보지 말고 바로 침대에 눕지 마세요. 나왔어요. 네. 왜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이제 태양을 쬐는 것은 잠에 효과가 좋아서 햇빛 샤워를 네.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저녁에 이제 그 빛을 쬐는 것은 우리 뇌에게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니야라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얘기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건 이제 블루라이트여서 오히려 빛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뇌한테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잠이 더 안 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든요. 지금 손을 움직이면 저희가 미세 운동을 하게 돼서 그럼 더 잠에서 깨고 더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잠은 좀 잠이 올 때 침대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잠이 오기 전까지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건 좋지 않고 아까 우리 보여주신 잠 자기 전에 복식 호흡과 또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쫓아갈수록 도망가는 게 연애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성광등만 켜도 예, 교수님. 성광등만 켜도 멜라토닌 분비가 확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순간 멜라토닌이 거의 아래로 확 떨어져가지고 예, 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예, 그리고 뜯었는데. 베개도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베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베개가 너무 높거나 통풍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베개의 높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 서 있을 때 이 몸 자세가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한 6 내지 8cm 정도가 좋고 또 옆으로 누웠을 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게 그 정도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뒤가 비면은 목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목 뒤에는 수건 같은 걸 말아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비법은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세요. 좀 그렇지. 낮잠 덜 자세요. 이런 얘기죠. 예, 적절한 낮잠은 기억력이나 학습력 또 어떤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낮잠은 야간에 밤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과도한 낮잠은 줄이셔야 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낮잠을 자야 된다면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내가 자는 시간으로부터 8시간 안에는 낮잠 자면 안 됩니다. 아, 진짜. 10시에 자는 분이 8시간 안에 오후 2시 이후에 자게 되면 낮잠 효과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 낮잠을 주무시려면 오전에 잠깐 네. 주무시는 것들이 추천드리고요. 네. 오후에는 낮잠을 안 자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